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시작 전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묵념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고 당일 백악관에 걸렸던 성조기와 용념 묘목을 가져와 위로의 마음을 직접 표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LA 한인사회 곳곳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대학생연합도 오늘 윌셔가에 큰 노란 리본띠를 달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생존자를 기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기간 참사에 애도를 표시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언급과 TPP 협상 실패 등을 들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10하루째지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기적의 생還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체 수색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오늘부터는 기상마저 악화될 것으로 보여 수색 장기화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며 사과까지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최근 미국의 차명 보유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산을 또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법무부가 공조해 압류 소송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시작 전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고 당일 백악관에 걸렸던 성조기와 목련, 묘목을 가져와서 위로의 마음을 직접 표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제안했습니다. Today, by honoring the lost and the missing, and our delegation, out of respect, would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join together in a moment of silence. 박 대통령은 묵념 제안에 감사한다며 미국의 구조함 파견 등이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위로의 징표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백악관에 개양됐던 성조기를 전달했습니다. 군인이나 참전 용사가 숨졌을 때 가족에게 국기를 전달하는 게 미국의 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reflects our deep condolences, but also our solidarity with you during this difficult time, and our great pride in calling you an ally and a friend. 오바마 대통령은 안산 단원고에 과거 미국 대통령이 사별한 부인을 기려 백악관에 심었던 목련의 묘목을 기증하면서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미국의 애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LA 한인사회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대학생들도 오늘 윌셔가에 큰 노란 리본을 달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생존자를 기원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앞 윌셔가 학생들이 직접 간절한 문구를 적은 노란색 띠로 나무 사이를 이어 큰 리본줄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에도 노란색 리본을 두르고 단체로 애도의 묵념을 올립니다. 오늘로써 침몰 11일째, 학생들은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LA에 있지만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기적을 바라면 정말 기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동생들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학생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왔습니다. 거의 동갑인 애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도 안 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단원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영사관 앞에 마련된 추모 헌화대에는 수많은 메시지와 꽃,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의 추모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타운 내 식당에서도 추모 게시판이 설치됐고 한인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한자 한자에는 부모된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다시는 한국에서 그와 같은 그 부패와 어떤 그 탐욕과 그런
무능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 식당과 마켓 등 곳곳에서 리본 달기와 추모 글쓰기가 이어졌고 분향소에도 한인들의 발길이 계속되면서 한인사회 전체가 고국의 대참사 앞에 숙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기간 참사에 애도를 표시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언급과 또 TPP 협상 실패 등을 들어서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 시작에 앞서 애도 묵념을 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희생자와 같은 또래의 부모 입장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한국 국민들을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도발 등에 대한 경고도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And we're united on the steps Pyongyang needs to take, including abandoning their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 and living up to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북한의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확고한 한미 동맹을 과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차분한 평가와는 달리 방일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Do you think now is the time for your Prime Minister to be making those kinds of what clearly are disturbing moves to many around your region?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공개 언급과 TPP 협상 실패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경고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조기에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열 하루째지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기적의 생還소식은 들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선체 수색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오늘부터는 기상마저 악화될 것으로 보여 수색 장기화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해군 물자 수송함에서 식수와 부식을 바지선으로 옮겨 싣습니다. 한켠에선 공깃줄을 단 잠수사들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어제부터 잠수사들은 선체로 잡고 들어가는 인도줄을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수심에서는 수상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얕은 수심에서는 공기통을 메고 가는 스쿠버 방식으로 이원하여 논란이 됐던 수중 구조 장비 다이빙벨도 실종자 가족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수색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전체로는 절반 정도만 수색을 마친 상황. 특히 실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3층과 4층에선 다중이용 객실 등 111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5곳만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탐색 지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데다 각종 부유물까지 잠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종자 100여 명에 대한 생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부터 기상까지 악화돼 수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째를 맞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이곳 팽목항에 모여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밤사이 사고역에서 들려오는 구조 소식을 기다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팽목항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 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구조 수색 상황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장관에게 구조와 수색 작업에 민간 잠수사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조 수색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속에 조명 등을 켜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실시간으로 구조 수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답답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사고의 주변의 기상 여건입니다. 유속이 점차 빨라지고 비까지 내려 구조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사고역을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며 사과까지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최근 미국의 차명보유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LA에 있는 주택입니다. 또 재산을 또 빼돌리려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법무부가 공조해서 압류 소송에 나섰습니다. 송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LA 인근의 부자 동네로 통하는 뉴포트 비치. 면적 560제곱미터에 200만 달러가 넘는 한 고급 주택입니다. 지금은 새 집주인이 이사 오기 위해 청소가 한창입니다. Where's the owner? Isn't he Korean? 이 집의 바로 직전 주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 부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인 박상아 씨는 지난 2005년 이 주택을 매입한 뒤 그동안 친정어머니의 명의로 소유해 왔습니다. 재용 씨 부부는 지난 1월 이 집을 212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추징금을 내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넉 달 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미국 법무부가 이 주택의 매각 대금에 대해 압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패한 외국인들이 미국을 불법 자금의 피난처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몰수 절차가 완료되면 집행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용 씨 측은 이와 관련해 미납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매각했을 뿐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성조입니다. 북한 측이 미국인 관광객 1명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보도를 통해 미국인 관광객 24살 밀러 메슈토드 씨를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입국 검사 과정에서 망동을 부렸다는 이유입니다. 중앙통신은 밀러 메슈토드 씨가 합법적으로 발급한 관광증을 찢어버리면서 망명을 하겠다고 떠들며 법질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은 한국계 케네스 배 씨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억류 사실을 보름 만에 갑자기 공개한 것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두 미국인의 석방 문제를 북미 대화 재개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됐다는 보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추가 정보는 없으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북한에 수감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를 교섭하기 위한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 파견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내 미국 시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